안녕하세요. 인생 에세이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건강과 행복이 찾아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타인을 바꾸려는 시도에 소비하고 계신가요? 왜 항상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좀 더 이랬으면 좋겠어. 이런 말들을 입 밖으로 내뱉은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던 적은요?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타인을 바꾸려 합니다. 배우자의 생활 습관, 자녀의 공부 방식, 부모님의 고집스러운 태도, 동료의 일하는 방식까지.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떤가요? 당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말 변했나요? 오늘 우리는 왜 타인을 바꾸려는 시도를 멈춰야 하는지, 그리고 그 대신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타인을 바꾸려는 시도는 마치 바람을 손으로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에는 허공을 움켜쥐게 될 뿐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선택권을 소중히 여기는 존재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화의 역설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이다. 이 말은 타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변화시키고 싶다면 먼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강요된 변화는 오히려 저항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이유입니다. 타인을 바꾸려는 우리의 시도가 실패하는 이유. 인간의 뇌는 강요에 본능적으로 반발합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심리적 반발 이론이라고 합니다. 누군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려 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자유를 지키려 합니다. 담배 끊어 라는 말에 오히려 더 피우고 싶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타인의 변화를 바란다 해도 상대방은 이를 자신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변화는커녕 오히려 원치 않는 행동이 강화됩니다. 철학자 라오츠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을 이끌되 통제하지 말라. 관리하되 조종하지 말라. 이 고대의 지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타인을 바꾸려는 시도는 또한 우리 자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신적 에너지를 타인의 변화를 위해 소비하고 계신가요? 배우자가 정리정돈을 하지 않는다고 계속 잔소리하는 대신 그 시간에 무엇을 할 수 있었을지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공부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 끊임없이 간섭하는 동안 당신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계셨나요? 타인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는 종종 우리 자신의 불안과 통제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만약 그가 변하지 않는다면 내 삶은 계속 불행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행복과 평화를 타인의 손에 맡기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당신의 행복은 타인의 변화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타인을 바꾸려는 시도가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누군가를 바꾸려 할 때 우리는 종종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너는 지금 모습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이런 메시지는 관계의 신뢰를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부부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의 습관을 바꾸려는 끊임없는 시도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한쪽은 점점 더 무시당한다고 느끼고 다른 쪽은 좌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둘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끊임없이 자신의 이상에 맞추려 할 때 아이는 나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는 사랑받을 수 없구나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의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나 부하 직원을 자신의 방식대로 일하게 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창의성과 자율성을 저해하고 업무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타인을 바꾸려는 시도는 또한 우리 자신의 성장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에 집중하는 동안 우리는 자신의 문제를 성찰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혹시 당신은 지금 타인의 결점에 집중함으로써 자신의 결점을 회피하고 있진 않은가요? 이것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타인이 아닌 나 자신의 변화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지만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을 가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타인의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에 대한 당신의 반응입니다. 배우자가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화를 내는 대신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실수를 했을 때 비난하는 대신 공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료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불평하는 대신 돕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모두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당신이 반응 방식을 바꿀 때 종종 상대방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시스템 이론에서는 상호의존성이라고 합니다. 관계 시스템에서 한 부분이 변하면 전체 시스템이 변화하게 됩니다. 당신이 더 이상 배우자의 지저분한 습관에 대해 잔소리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공간을 깨끗하게 유지하는데 집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변화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혹은 자녀의 공부 방식에 더 이상 간섭하지 않고 대신 스스로 독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어떨까요? 자신의 변화는 종종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타인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하지만 이것은 타인을 바꾸려는 또 다른 전략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기 변화는 타인의 반응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일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네 번째 이유입니다. 타인의 성장 과정을 존중하는 태도의 중요성. 모든 인간은 자신만의 독특한 성장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모든 꽃이 저마다 이 시간에 피어나듯이 사람도 각자의 시간에 성장하고 변화합니다. 타인에게 당신의 시간표를 강요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당신의 자녀는 당신이 원하는 속도가 아닌 아이 자신의 속도로 성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배우자는 당신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자신만의 방향으로 발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 과정을 존중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중의 표현입니다. 나는 당신의 여정을 신뢰하고 지지합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사랑의 메시지가 있을까요? 타인의 성장 과정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들의 실수와 시행착오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수는 성장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당신도 실수를 통해 배우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왜 타인에게는 그 기회를 허락하지 않는 걸까요? 우리가 타인의 성장 과정을 방해할 때 우리는 그들의 중요한 배움이 기회를 빼앗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마치 나비가 고치를 뚫고 나오는 과정에서 누군가 도와주려고 고치를 찢어버린다면 그 나비는 날 수 없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타인의 성장을 위한 최고의 도움은 때로는 도움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타인을 변화시키려는 시도가 실패하는 자연의 법칙. 자연의 법칙 중 하나는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강물을 억지로 거슬러 올라가려 하면 당신은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물의 흐름에 몸을 맡기면 훨씬 적은 노력으로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타인을 바꾸려는 시도 역시 이와 같습니다. 당신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도가 철학에서는 이를 무의자연이라고 합니다. 하지 않음으로써 이루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종종 직접적인 시도가 아닌 자신의 변화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당신이 세상에서 보고 싶은 변화가 되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혜는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당신이 배우자에게 바라는 존중과 이해를 먼저 실천해 보세요. 자녀에게 원하는 성실함과 정직함을 먼저 보여주세요. 동료에게 기대하는 협력과 배려를 먼저 실천해 보세요. 이러한 접근은 강요가 아닌
영감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타인을 바꾸려는 시도를 멈출 때 놀랍게도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여섯 번째 이유입니다. 자신의 기대치를 내려놓을 때 얻게 되는 내면의 평화. 우리가 타인에게 변화를 기대할 때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우리는 깊은 실망과 좌절을 경험합니다. 왜 그는 내 말을 듣지 않는 걸까? 왜 그녀는 변하지 않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타인에 대한 기대치를 내려놓는 것은 자신을 해방시키는 일입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변화에 자신의 행복을 종속시키지 않게 됩니다. 배우자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변하지 않더라도 당신은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당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당신은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동료가 당신의 방식을 따르지 않더라도 당신은 그의 독특한 접근 방식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체념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연기설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상호의존적이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조건과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는 가르침입니다. 타인의 행동 역시 무수히 많은 원인과 조건의 결과물입니다. 당신의 영향력은 그 중 하나일 뿐 전부가 아닙니다. 이런 이해는 우리에게 겸손함과 동시에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타인에 대한 기대치를 내려놓을 때 당신은 더 깊은 수용과 이해의 능력을 발달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역설적으로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들은 종종 당신의 앞에서 더 편안함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일곱 번째 이유입니다. 타인을 통해 배우는 자아 성찰의 기회. 우리가 타인의 행동이나 태도에 강하게 반응할 때 그것은 종종 우리 내면의 무언가를 반영합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를 그림자 투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자신 안에 있는 부정적 측면을 인정하기 어려울 때 그것을 타인에게 투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배우자의 게으름에 유난히 분노한다면 혹시 당신 내면에도 그런 경향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자녀의 산만함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한다면 당신 안에도 집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타인을 바꾸려는 충동을 느낄 때 그것을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아보세요. 내가 왜 이 문제에 그토록 강하게 반응하는 걸까? 이 상황이 내 안에 어떤 두려움이나 욕구를 자극하고 있는 걸까? 이러한 질문들은 당신을 더 깊은 자기 이해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타인의 문제에 집중하는 대신 자신의 반응을 탐구함으로써 당신은 진정한 성장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타인에게서 가장 신경 쓰이는 특성들은 종종 우리 자신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타인과의 갈등은 자기 성장을 위한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변화시키려 하기보다 그들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로 삼아보세요. 이것이 여덟 번째 이유입니다. 타인을 바꾸려는 시도가 자신의 행복을 희생시키는 방법. 우리가 타인을 바꾸려고 할 때 우리는 종종 현재의 행복을 미래의 가능성에 맡기게 됩니다. 그가 이런 습관만 고치면 우리는 행복해질 거야. 아이가 성적만 올리면 걱정이 없을 텐데. 동료가 일하는 방식만 바뀌면 모든 게 순조로울 텐데. 이런 생각들은 우리의 행복을 지금이 아닌 미래에 우리가 아닌 타인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삶을 영원히 대기 모드에 두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행복을 미루고 계신가요? 그 사람이 정말 변한다는 보장도 없는데 왜 자신의 행복을 그런 불확실한 가능성에 걸어야 할까요? 진정한 행복은 외부 환경이나 타인의 변화가 아닌 현재 순간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더 명확하게 직시하는 것입니다. 예, 나의 배우자는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 내 아이는 지금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나는 이 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예, 내 동료는 나와 다른 방식으로 일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나는 내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당신에게 자유와 힘을 가져다 줍니다.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변화에 종속되지 않고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창조해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9번째 이유입니다. 타인을 바꾸려는 시도를 멈출 때 진정으로 성장하는 관계의 힘, 관계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두 사람이 완전히 같다면 한 사람은 불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자신의 이미지에 맞추려 할 때 우리는 관계의 풍요로움과 다양성을 제한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가진 독특한 관점과 경험은 우리의 세계를 확장시키는 선물입니다. 배우자의 다른 사고방식은 당신이 보지 못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녀의 독특한 관심사는 당신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동료의 다른 접근 방식은 문제 해결에 새로운 통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존중할 때 관계는 서로를 억압하는 구조가 아닌 상호 성장의 플랫폼이 됩니다. 심리학자 존 고트만이 40년 이상의 연구를 통해 발견한 것처럼 건강한 관계의 핵심은 서로의 영향력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을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서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을 바꾸려는 시도를 멈출 때 당신은 더 깊은 경청과 이해의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서 진정한 연결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10번째 이유입니다. 타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오해의 원인. 우리가 타인을 바꾸려 할 때 종종 그 핵심에는 근본적인 오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경험, 가치관, 욕구를 기준으로 타인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그 상황이라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은 우리가 타인의 내면 세계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간과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독특한 경험과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배우자가 정리정돈에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어쩌면 그들의 어린 시절 경험이나 현재의 스트레스 수준 혹은 단순히 다른 우선순위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표면적인 행동만 보고 그 이면에 있는 복잡한 감정과 생각들을 보지 못합니다. 인간의 행동과 선택에는 항상 그 사람에게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심리학자 애들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행동은 목적이 있다. 우리가 타인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종종 그들의 의도를 오해하게 됩니다. 그는 일부러 나를 화나게 하려고 해. 그녀는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런 해석은 대부분 우리의 투사와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타인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그들을 바꾸려는 충동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나게 됩니다. 그 이해는 변화의 욕구를 수용의 태도로 바꿔줍니다. 이것이 11번째 이유입니다. 타인을 바꾸려는 시도와 진정한 사랑의 차이. 우리는 종종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타인을 바꾸려 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길 원해. 이런 말이 진심으로 들립니까? 아니면 통제의 욕구를 사랑으로 포장한 것처럼 느껴집니까? 진정한 사랑과 통제 사이에는 명확한 경계가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합니다. 물론 그것이 상대방의 성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자율적인 성장을 지지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떻게 변해야 해가 아니라 당신의 여정을 지지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닌 자유입니다. 사랑은 통제가 아닌 존중입니다.
사랑은 요구가 아닌 수용입니다. 카할릴 지브라는 그의 명작 예언자에서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소유하지 않으며 소유되지도 않는다. 사랑은 사랑을 위해 충분하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상대방을 우리의 이미지에 맞추려 하는 대신 그들의 고유한 여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12번째 이유입니다. 타인을 바꾸려는 시도에서 벗어나는 실천적 방법. 지금까지 우리는 타인을 바꾸려는 시도를 멈춰야 하는 많은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타인을 바꾸려는 시도를 멈추는 것이 그들에 대한 관심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건강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실천적인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자신의 영역에 집중하세요.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자신의 반응, 태도,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세요. 타인의 행동에 화를 내는 대신 왜 그것이 당신을 그토록 불편하게 만드는지 탐구해 보세요. 자신의 기대와 욕구를 명확히 인식하고 그것이 합리적인지 현실적인지 점검해 보세요. 무엇보다 자신의 행복과 평화를 타인의 변화에 의존시키지 마세요.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상황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반응하면 가장 건설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은 당신의 주의를 타인에게서 자신으로 돌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 최대의 발견 중 하나는 사람이 자신의 정신적 태도를 바꿈으로써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경계를 설정하되 통제하려 하지 마세요.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타인을 통제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경계는 당신이 이렇게 해야 해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약속 시간에 늦지 말아야 해라고 요구하는 대신 나는 약속 시간에 정확히 도착할 것이고 15분 이상 기다리지는 않을 거야 라고 자신의 경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가치와 필요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경계 설정의 핵심은 결과가 아닌 과정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상대방의 반응을 통제할 수 없지만 자신의 행동과 반응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경계는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고 진정한 연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것은 서로의 고유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토대 위에 세워진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받아들임과 동시에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세요. 타인의 현재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의 성장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강요하지 않고도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바로 당신 자신이 변화의 모델이 됨으로써 말입니다. 당신이 배우자에게 바라는 소통 방식을 먼저 실천해 보세요. 자녀에게 원하는 책임감을 당신이 먼저 보여주세요. 동료에게 기대하는 협력적 태도를 당신이 먼저 실천해 보세요. 말보다 행동이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받아들임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용기와 지혜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평온함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고 통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라. 이 고대의 지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타인을 바꾸려는 시도에서 오는 학습된 교훈들. 지금까지 우리는 타인을 바꾸려는 시도를 멈춰야 하는 이유와 그 대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여정에서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에 대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인내심의 가치입니다. 변화는 항상 시간이 걸립니다. 자신의 변화든 관계의 변화든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배우자의
습관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자신의 반응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다고 해서 관계가 즉시 개선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작은 변화들을 축하하는 법을 배우세요. 당신이 화를 내는 대신 침착함을 유지한 그 순간, 그것은 이미 승리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불완전함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과 자신에게 완벽함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아름다움은 종종 불완전함 속에 있습니다. 일본의 와비사비 철학은 불완전함, 일시성, 미완성이 아름다움을 강조합니다.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수리하는 긴치기 예술처럼 우리의 균열과 상처는 우리를 더 아름답고 독특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배우자, 자녀, 친구, 그리고 당신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세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성장의 순환성입니다. 인간의 성장은 직선적이지 않고 순환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같은 교훈을 다른 형태로 반복해서 배우게 됩니다. 당신이 타인을 변화시키려는 패턴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다시 그 패턴으로 돌아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장 과정의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다시 중심을 잡는 시간을 가지세요. 오히려 이런 회귀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더 깊은 깨달음을 가져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나선형 계단을 오르듯 우리는 같은 지점을 지나지만 매번 조금씩 더 높은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게 됩니다. 타인과 자신을 위한 새로운 관계의 비전. 우리가 타인을 바꾸려는 시도를 멈출 때 우리는 새로운 종류의 관계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통제와 조종이 아닌 자유와 존중에 기반한 관계입니다. 이러한 관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먼저, 그것은 진정성을 중심으로 합니다. 우리가 타인을 변화시키려 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너는 지금 모습으로는 충분하지 않아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반면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나는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고 존중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상대방이 방어적인 태도를 내려놓고 더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상호 성장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는 관계는 불균형하고 일방적입니다. 반면 서로의 성장을 지지하고 영감을 주는 관계는 양방향적이고 균형 잡혀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에서는 두 사람 모두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그리고 그 성장은 강요가 아닌 자유로운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유연성입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특정한 방식으로 변화하기를 기대할 때 우리는 관계에 경직성을 가져옵니다. 반면 상대방의 성장 과정을 존중하고 지지할 때 우리는 관계에 유연성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관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진화하고 발전할 수 있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은 기쁨을 중심으로 합니다. 타인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양쪽 모두에게 스트레스와 긴장을 가져옵니다. 반면 서로의 자유와 성장을 존중하는 관계는 깊은 기쁨과 만족감을 가져옵니다. 그것은 마치 새 장에 갇힌 새가 아닌 함께 날아오르는 두 마리 새와 같습니다. 삶의 더 깊은 의미를 향해 우리의 삶은 짧고 소중합니다. 타인을 바꾸려는 소모적인 시도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자신의 성장과 관계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해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이 타인을 바꾸려는 시도에서 벗어날 때 당신은 더 깊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외부의 통제가 아닌 내면의 평화에서 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자신의 이미지에 맞추려는 시도가 아닌 모든 존재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는 데서 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결국 사랑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거나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유롭게 하고 성장하게 하며 존중합니다. 타인을 바꾸려는 시도를 멈출 때 당신은 이러한 진정한 사랑의 가능성을 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타고르의 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남을 비판하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남을 바꾸려 하기 전에 자신을 바꾸어라. 그대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그대 자신의 변화이니 오늘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타인을 바꾸려는 끝없는 시도를 계속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변화에 집중하고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여정을 시작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자신을 변화시키고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의 시작입니다. 이 여정에서 당신에게 용기와 인내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